안녕하세요. 막두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6학년도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좀 어떤 좀 주요 변화가 있고, 특히 어떤 대학교에서 경쟁률이 미어터지고, 그다음에 어떤 대학교에서 반면에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6학년도 서연고가 입기를 수상하다라고 하는데, 일단 서울대는 아니겠는데, 서울대는 큰 변화가 없는데, 연대도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근데 이 고대로 인해서 연대와 고대에서 분명히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기 지금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표를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제 먼저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가 볼게요.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직윤이라고 해가지고 총 몇 명 뽑고 있죠. 자, 두 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두 명 하면서 이때 일단 이제 서류평가 자 100% 세배사가 면접이 30%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 수능 최저는 3학 7 이내가 지금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직윤은 두 명이 때문에 저는 그래요. 솔직히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서울대 직윤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아시다시피 1단계가 세벌수일 때는 경쟁률은 3대 1이거든요. 더구나가 이게 면접이 어떤 면접이냐면 재실 면접이 아니고 서류 기반 면접이에요. 그래서 저희 맘뚱이 서울대 직윤 학생들 이제 면접만을 준비해 줄 때 무엇을 물어봤냐라고 많이 물어보면, 그러니까 본인의 전공과 관련 있는 시사,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 있는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을 위주로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 종용하셔야 돼요. 또 이제 이런 분도 계세요. 아니, 3업 7이면은 서울대 직윤축이 너무 수능 체제가 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종종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뭐, 고대에너도 4합 8도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죠. 그다음에 직윤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지방에 있는 아주 외딴 그런 시골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서울대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겠다는 취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게요. 보통 우리 지방 학생들을 대신에 1등급 때 나온 학생들도 내신 올리기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내신은 좋은데 수능 최저를 충족 못 시키는데 그런 학생을 학교에서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어차피 수능 최저 충족 못 시키면 떨어지는 거니. 근데 반면에 어떤 학생의 내신은 1등급 극초반은 아니야. 한 1등급 중후반 정도가 돼. 근데 수능 최저는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누구를 학교를 추천해 줄까요? 네, 맞죠. 수능 최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아이를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서울대 학교 인재상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적, 도전정신, 학업 충실성, 그다음 학업 역량, 그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이걸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수능이 우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자칫하다 보면은 학교 생활보다는 수능 위주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이 맞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서울대 입장에서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그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수능 최저가 3박7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교는 좀 그러더라고요. 한 며칠 전에 한 어머님 전화를 받았는데 그 학교는 서울의 직윤으로 뭐 6년인가 7년 동안 한 번도 못 보냈다라는 거야. 그거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뭐 면접에서 떨어졌냐? 근데 면접도 아니래요. 이 서류평가 여기에서 떨어졌다라는 거, 1단계에서. 그러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보통 내신이 서울대 학교에다 직윤으로 추천해 줄 정도면 1등급 극초반 정도 될 텐데, 그런 아이들의 성악여력은 보통 학교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데, 왜 이 학교는 신경을 안 쓰지?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대 직윤으로 합격했던 아이들의 생활기록부가 엄청 특수사고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아니에요. 본인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의 나름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려는 그 과정이 다 보였어요. 특별한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활용을 해서 상기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기록부는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챙겨야 된다는 것,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 서류평가 100% 일당이 2배였었죠. 경쟁률 2대 1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힘든 게 바로 면접과 논술고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울대 면접은 정말 저 수학적인 역량도 뛰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문해력도 뛰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긴 작문을 빨리 읽고 거기서 핵심이 무엇인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융합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종종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이제 일반고 학생들, 지방 일반고 학생들에게, 야, 너 서울대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쉬울 것 같아? 아니면은 면접 및 구술고사가 쉬울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은 그 아이들 100명 중에 100명 모두 하는 말은 수능 최저가 더 쉬워요. 부담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이 재심 면접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 준비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서류 기반이나 기본적인 면접 지원은 학교에서 준비해 주지만은 이 재심인과 서울대 구술고사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해줄 수가 없어. 이것은 아무래도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 마땅히 아이들 도움을 받기가 정말 좀 그런 환경이 좀 역력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합격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1점 초반 정도 합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반 전형은 1점 중후반 정도 아이들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세대 한번 보실까요? 자, 연세대, 자, 교과 추천형으로 자, 최대 10명을 좀 받고 있고요. 일괄 합성 교과 100%입니다. 자, 근데 연세대 하면 우리가 항상 걱정된 게 있죠. 뭐가 상관할 바로, 네, 맞습니다. 이 Z 점수라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겠죠. 대체 Z 점수가 뭡니까? 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이제 연대는 물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마다 뭐가 있죠? 수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어떤 뭐 공부를 정말 잘하는 갑방구 학생들도 있고, 특자사고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좀 수준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일반고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수준이 낮은 일반고에서 1등급 나오려고 정말 내신 따기 어려운 특자사고나 갑방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2등급, 3등급 때 나오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학교 수준과 이런 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Z 점수를 부여하는 거죠. Z 점수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학교 수준이 높고 특자성을 갑반과 아이들은 Z 점수를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인정해주겠다라는 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Z 점수는 이제 뭐 표준 편차라든지 그다음 원점수 평균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Z 점수가 등급까지는 뭐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교과 추천이라 등급은 굉장히 높은 등급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더구나가 학부장 추천도 10명까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학교에서도 추천해 줄 때 그 10명이 무조건 Z 점수만 보고 추천하지는 않죠. 다 그 학교 추천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자, 등급과 원점수 여러분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등급도 중요한데 원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릴 때 여러분들도 Z 점수 역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활동 우수형입니다.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무엇이 있냐면 면접 40% 재심문 면접이 있습니다. 재심문 면접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좀 겁을 먹기면 40%면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는 편은 많이 차지하는 편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솔직히 재심문 면접 같은 경우도 솔직히 연대나 고대나 여기 국정원 같은 경우도 솔직히 재심 면접은 우리 일반고 학생들도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특히 여기는 재심 면접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거기 예문이 세 개가 나와요. 예문이 세 개가 나와가지고 A, B, C에서 어떤 밑줄을 그어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물어보는 게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문해력이 좋아야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래요. 일단 고대나 연대에서 좀 재심 면접을 준비할 때 아이들이 보통 이제 그 아이들의 재심 면접을 잘 받더라도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수능 등급에 일정하게 꾸준히 2등급 이상이 나왔던 아이들, 그다음 책을 좋아했던 아이들랑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종 이렇게 있죠. 지방에서 수능 최저를 좀 맞추기 어려운데 한 여학생 1.6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연대 고대로 자기가 지시 면접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수능이 어느 정도 나오냐 말았더니 수능이 3등급, 4등급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힘들다. 그 정도 등급 나와가지고는 면접을 잘 치를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정도 등급 나온 학생들이 제시 면접에서는 그다지 크게 좀 재미가 없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수능 최저가 있죠. 자, 인문은 2합 4이내 국어 수학 중 한 개의 과목이 포함됐고요.
일단 자연 2합 5인인데, 자, 수학이 포함되었습니다. 의학계열과는 1등급 2개 이상이고요. 영어는 둘 다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연대는 역시 연대답게, 자, 수학과 탐구에서도 명확히 확실히 보였어요. 인문 수학 같은 경우는 확통,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 선택하고 하면 되고, 탐구는 사탐과 과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 같은 경우는 수학을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미적분을 미적분과, 아니, 이게 아니죠. 여기네요. 여기 미적분과 기하, 그 다음에 탐구는 과탐만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연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주 뭐 큰 변화는 없어요. 큰 변화는 이거 수능 최저를 설정하는 면에 있어서도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면 바로 이 고려대가 바로 이제 변수가 2026학년도에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려대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항상 추천에는 계열별로 제한하지 12명을 이렇게 추천을 받았어요. 지금 연대 같은 경우는 10명을 받고, 그다음 고대 같은 경우는 12명을 받죠. 근데 여기 10명과 그다음 12명, 당연히 어디가 경쟁에 올라갈까요? 네, 고려대학교가 경쟁률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려대학교가. 아무래도 12명이가 많이 몰리겠죠. 그런데 여기서 경쟁률이 올라가나 또 뭐가 있냐? 서류평가를 받겠어요. 2025학년 작년까지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교과 80에 서류 20%였는데 2026학년도 가는 교과 90%에 서류 10%로 바뀌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교과 90에 서류 10% 교과내가 당연히 이제 그 내신 등급이라든지 현재 그런 거 봐야 되는 건데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식으로 해서 원점수, 평균, 뭐 표준편차, 석차 등급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뭐 이제 고대식으로 해서 이제 교과 성적 내시는데 2026학년도는 점수 산출 방법에 적용 등급별 점수 기준이 일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2026학년도 그 고려대학 입학 전형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고대식으로 꼭 환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또 하나 바로 무엇이냐면 일단 고대 같은 경우는 추천형이 인문 자연계열의 3합 7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였고 의과대학은 4합 5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인데 무엇이냐면 아까 여기 지금 여기 연대 교과 추천형 있잖아요. 이 교과 추천형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었죠? 미적분과 기하를 했어야 되고 그냥 탐구는 과탐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고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 탐구가 자연계열도 사탐 선택할 수 있고 과탐도 선택할 수 있다. 즉 사탐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더구나도 수학 같은 경우도 자연계열은 확통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더구나 그때가 수능 체제를 정말 많이 완화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하나 또 볼 수가 있는 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저는 탐구 영역 상위 한 과목 방법으로 좀 변경이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물어보요 사탐들. 왜냐하면 솔직히 특자사고 학생들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원래는 이제 그 작년에 고대를 관련한 과탐을 두 개를 선택했어야 돼. 어떻게 선택했어야 되면 뭐 물리학 원이나 생명과학 원 막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어야 됐었거든. 근데 한 여학생이 오더라. 선생님 저는 진짜 거기 과탐 중에는 보는 저는 화학은 자신 있대. 근데 나머지는 자신이 없어요. 생명과학 지가 외우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 근데 저는 사탐에 무슨 과목에 관심이 있어서 저는 그걸 선택할 거라고 하는 게 현재 그렇게 아이들을 맞춰나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고대가 사탐론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자, 보세요. 일단은 고대가 추천원의 연대보다 더 많이 뽑기 때문에 경쟁이 높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서류평가를 많이 바뀌어요. 서류 10%가 아니라 교과 90% 서류 10%로 변경되면서 또 무엇도 또 등급별 점수 중에 어느 등급별 기준 점수가 어느 정도 변경되는데 바로 사탐론이 허용된다라는 점 또한 자연계열도 확통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은 좀 이러면 어떻게 될까? 네, 맞습니다. 바로 고려대학교 굉장히 12명 어떻게든 아이들 다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럼 무슨 현상이 발생할까요? 경쟁률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 고대 같은 경우는 기회도 기회라기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반면에 어디가 반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아직 딱 문자를 쳤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연대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들, 연대가. 왜냐하면,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관건이거든요. 인문 수학은 잘 모르겠는데, 인문은 모르겠는데,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미적분계열, 과탐, 이게 너무 딱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수능 체제를 충족시키냐, 못 시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세대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 충족을 못 시켜가지고 펑크라는 학과가 경희대에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지금 봤을 때 지금 서영고 중에 고대는 입계로 올라간다 보면 더구나 교과 90%니까는 입계로 올라갈 거라는 말이에요. 경쟁도 굉장히 많이 치열할 거다. 반면에 연대 같은 경우에서는 수능 체제 나름 잘 충족시켜서 합격한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합격한 그런 회사 분명히 연대에서 나타나고 반면에 좀 좋은 기회가 분명 연대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고대 학우 한번 보시죠. 학종 보죠. 고대 학종 학업 우수자 전형 서류 100% 학추와 복수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죠. 4합 8 이내, 그 다음에 의과는 4합 5 이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탐, 바탐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수학을 확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학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워낙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이 2등급대 아이들도 많이 합격을 하죠.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냐 못 시키냐에 따라서 이제 뭐, 여기서 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달려있는 거죠. 그다음 유일하게 고대에서 좀 우리 학생들 일반 과에서 많이 기대하는 게 바로 학종 계열 적합형. 자, 5배에서 100% 면접 40%인데 재심 면접 있고 정 메리트가 수능 체제가 없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종종 그래요. 우리 항상 그런데 여기도 솔직히 전 그렇습니다. 그 계열 적합형 할 때 일반 과학생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일반고도 계열 적합병을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맘땡 데이터를 보게 되면 매년 계열 적합병으로 맘땡에서도 계속으로 인문계는 매년 합격을 했는데, 일반고에서 자연계열, 이과는 그다지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과 연수 과정도 따라갈 수가 없었고, 생기부에 깊이 파고드는 것까지도 좀 깊이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 같은 경우는 나름 생기부를 잘 갖췄고, 본인의 진로와 학업 능력, 깊이 있는 성찰 능력 보였더라면 저는 과감히 지원하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자연계열 같은 게 하면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린 게 바로 서울대, 연세대, 고대. 그래서 지금 입시 전형을 비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물론 큰 변화는 없지만 이 고려대에서 사탐전이라는 그다음 고대에서도 작년에도 물론 자연계에서도 학통어 수능 체제를 인정했다라는 점 이런 모든 것을 보고 그다음에 소리평가 기준도 바뀐 것을 보거든 분명 고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많이 몰린다라는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고려대학교는 굉장히 여러분들 원서했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연대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심리 싸움을 보시면서 어디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수능처를 충족시키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좀 2026학년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맘땡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